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종목 체크할 텐데요. 모니터 종목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라고 생각하시면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라든지 투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플랜을 좀 잡아두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공략을 하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고요. 공략주 체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공략을 진행을 했거나 매수 타임에 도달된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는 시나리오도 잘 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어제죠,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것들 매수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서두르지 마라. 급할 이유가 1도 없다라고 말씀을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유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스쿨 회원님들, 제가 케어링 잘해드리잖아요. 어제도 제가 멘트 안 날렸으면 아마도 분명히 바이오주 분명히 매수하신 분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랑 벌써 몇 개월 정도를 같이 하셨는데 이제 아직도 그런 또 급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또 손가락을 갖다가 건드리고 싶으시죠? 그런 느낌이 어제 들으셨습니까? 한번 참으셨으니까 참을인자 3번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참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세요. 내가 무식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름 그래도 스킬업이 돼서 좀 제대로 된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 다시 한번 더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대로템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가장 또 주가가 다음에 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라고는 폴란드 2차 계약 관련된 내용 모멘텀이고요. 글쎄요, 레일 솔루션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은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아니고, 지금 어쨌든 현대로템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 뭡니까? 방산 종목 K2 전차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컨센서스는 실적 부합한 것들이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평화협정 분위기 이러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빠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5월 9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5일 동안 어떻습니까? 다이나믹한 거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용거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수급이 빠지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9일 날 공시가 떴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주가가 좀 올라오는데 여기에 너무 적극적으로 덤비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성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파이낸셜 데이터 체크해 보면 양호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쁠 게 뭐가 있겠어. 특히 여기 생각해 보시면 여기 부분이잖아요. 거의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더블업인데 실제로 주가도 그만큼 상승을 좀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폴란드 관련된 2차 계약 부분, 구조원 부분, 이 부분이 추가로 나와주면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고요. 아마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목표가가 14만원 정도 잡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 종목이 주가의 조정은 얼마부터 조정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업사이드를 갖다 벌써 14만원 목표가에 도달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목표가 상향을 계속 하는데 한 3번째, 4번째 목표가 상향한 리포트가 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주가가 대부분 또 하락하는 그런 센스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체크는 하시지 않았겠죠. 그건 전화하는 것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도 그냥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난하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문제 있는 것이냐 없냐 이런 것들이고 분기별로 이렇게 변화가 많냐 이렇게 보는 것들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능력이나 이런 캐파 이런 것들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고, 결국은 추가 수주 모멘텀이죠.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방산주는 추가 수주 물량이 들어올 때 빵빵 터지는 그런 물량들이잖아요. 작은 물량이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워낙 이렇게 글쎄요, 탱크 한 개당 단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조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방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이던스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주가가 글쎄요 그 조정을 받은 핵심 포인트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 공시가 나온 게 5월 9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일날 이후로부터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러면 9일날 이 시그널 나온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 체크해 가면서 가는 것들이고 내용들은 뭐 양호해요. 뭐 레일스, 뭐 솔루션 같은 경우 이런 부분부터 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뉴스가 나쁘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뉴스에서도 가장 크게 다루는 건 폴란드 2차 수주 관련된 내용을 크게 기대치로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뭐 3분기 중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가장 또 그 구간에서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높은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아주 심플하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멋있게도 설명드리지 않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게 뭐 정배열로 가고 뭐 주도주의고 뭐 관세하고 상관없고 이런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방어무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얘기를 더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추진하는 것이 뭐냐 이런 말씀을 좀 크게 이해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신한의 이선영 이사처럼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위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미군의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그 재정 적자 줄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각국의 부담을 넓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방어 무기는 그럼 니들이 가져라라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GDP를 올려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조금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뭐 경공업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을 뭐 리시어링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제조업. 그렇다고 미국이 재정 적자를 갖다가 완전히 뭐 해소시킬 거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멍청한 경제학자가 있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 패권국가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트리핀 딜레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정 적자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 패권국들은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인데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보면 터치하기 시작한 것이 뭐예요? 재정 부담이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관세를 때리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관세를 때려야지 그 10% 관세가 들어와야지 재정 적자를 좀 더 감소시킬 수 있고 방위비가 덜 나가게 되면 그죠? 재정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역시 재정 적자 부분에서 상당히 양호한 면을 갖다 보이는 것.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무기 쪽 관련된 기본적인 재래식 무기, 특히 뭐 K9 자주포라든지 K2전차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대부분 나라가 또 서방 국가라는 나라들이 공격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무기는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 방위 산업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북으로부터 항상 남침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무기에 대해서 열심히 만들어 오던 결과 지금 서방에서 방어 무기들이 필요한 모습이 된 것이고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단번에 사라질 내용은 아니다. 특히 미국의 큰 정책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투자 경고 종목 이게 목표가가 14만 원인데 최고가 찍은 게 어디예요? 거의 13만 원 가까이 갔잖아요. 12만 7,600원까지 찍었습니다. 거기서 한번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은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하면 이 종목을 매수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30% 갭은 기술적으로 있어야지 뭐합니까? 이 종목을 갖다가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도 보면 보통 보면 어때요? 한 11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요 스펙이 30%씩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요 갭도 30%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래쪽은 얼마겠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10만 원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들어오면 항상 매수를 걸어둘 겁니다. 10만 원 쪽에다가. 그래서 알람 걸어두고 여러분 공략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날짜가요. 9일날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이 됐으니까 그냥 더하기 15일만 해봅시다. 그럼 2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거래일수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보면 이때가 또 월급날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24일부터 뭐 말일까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쪽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수를 한다는 것은 굳이 뭐 이렇게 서둘러, 뭐 이렇게 급해 손가락이 빨라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간 안에 선수들은 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죠. 뭘 급하게 해.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죠. 좀 더 털려야 됩니다. 10만 8천 원에서 지금 12만 원 이 정도 사이 갖고 그게 트레이딩 글쎄요. 다
아주 초단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기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는 가야지만 또 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끌어올려서 14만 원 가면 그러면 뭐 이 정도는 할만하지. 저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왜 해야 되는 사유,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뭐 펀드 매니저들은 왜 이것을 지금 매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성적 판단에 대한 설득이 가능해야 되는 포인트도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래서 감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이미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하고는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일 넘어서부터 우리가 보겠다. 그리고 일단 알람 걸어두는 건 10만 원의 알람을 걸어두겠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18만 원까지 딱 찍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가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거, 이것들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메디톡스 같은 경우 소송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중에 소송 비용이 한 120억 나가는 모양이에요. 상당히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런 비용들이 어떻게 돼요? 1분기 영업을 훼손했다. 어차피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무너진 자리까지만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원래 그래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 반 정도 털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메디톡스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해외 진출해서 또 이 영업이 계속 또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악재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와 여기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하고 넘어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EPS 증가분 여기 지금 3년 연속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 밸류에이션을 좀 당겨올 수 있거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을 앞으로 당겨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적어도 여기 지금 목표가 뭐 글쎄요, 교보에서는 19만 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장 컨센서스라고 한다면 올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다만 어디서 하는 거냐? 예, 낮은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은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히 맞고, 현재 어떻게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한국에서 지금 필러나 보톡스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돼 관심이 많이 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 환경 이런 부분에서 나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가이던스도 보면 뭐 글쎄요, 쭉 늘어나는 거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성장하는 거, 그 통상적으로 보면 4분기 들어가면 조금 비수기 들어서는 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거래하시는 과정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만 한 번 정도만 우리가 더 수익을 낸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1분기 때 수익을 한 번 냈잖아요. 그러면 또 2분기 들어와서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또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또 마련하고 시나리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온 거는 사실은 좀 오버슛도 한 개념이 있습니다. 전고점 부분이 여기 구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 오면 원금 다시 찾고 싶겠죠. 그러면서 또 주가가 하락을 받았는데, 여기 첫 번째 양봉은 스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항상 속지 마세요. 여기 꼭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뭐 감사한 사람들이긴 한데요. 뭐 글쎄 우리 채널에는 없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기준치 설명드리는 구간은 바로 이 라인입니다. 20일, 220일 이동 평균선 이 라인까지 일단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핸드로텐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전체적인 시장 컨센서스가 뭐 14만 원이 잡혀 있으면 그것도 목표 주가 상향시켜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이에서는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 게 맞아. 그냥 치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것들을 다 활용해 나가면서 거래하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거에 맞게끔 또 대응해 나가면 되는 것들이고, 다만 우리가 매수할 때만 조금씩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이 어디서 18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낮춰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사실 222도 하단선, 요 라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딘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지금 메디톡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또 뭐래, 뭐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뭐 더 많이 하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룰을 생각해 보면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회해 줘야 되거든요. 이 구간이 제가 볼 땐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화장품이나 의료 미용 관련된 분에 관심을 끌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여기 슈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원천 그 기본적인 예전에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분석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드리면 제가 볼 때 일단은 221 라인 아래쪽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젤보다는 아마 거래하기는 크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화장품 수출, 또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실리콘2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또 모니터링 하면서 기다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특히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 뭐 이렇게 관련된 부분에서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크게 문제가 아주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실리콘투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력 브랜드가 많이 늘어났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매출이 좀 다양해지고 매출 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지금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 매출 이런 것들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성장한다는 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자, 올라왔으니까 이거 앞으로도 좋을 건 저도 인지하겠어요.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름까지가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월 되기 전까지니까 딱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뭐야 트레이딩이야. 실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항상 보면 이제 2025년도 신제품이 지금 막 팔리는 거 아닙니까? 가장 고가로 팔리는 때가 어디야? 원가를 훼손시키지 않고 지금이에요.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 들어가면서 뭐 어떻게 돼요? 화장품이 유통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그래서 화학물질을 더 쓰고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재고 정리 또 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니까 4분기 정도는 상당히 항상 좀 실적이 좀 빠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 이렇게 이야기 드릴 때 3분기 이후로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EPS 증가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요게 나오는 게 어디에 피크가 대부분이 3분기 여기 찍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도 여기도 보면 또 4분기 되면 좀 빠지죠. 여기도 그렇고 이건 전통적으로 모든 화장품 종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한국콜마도 거래했었죠. 그 다음에 잉글로드랩도 거래했었죠. 우리가 뭐 수익 안 낸 건 아니에요. 다 포트폴리오 한 번씩은 다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분기에 쭉 치고 올라올 때 수익 적정하게 대부분 실현을 했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실리콘2로 가는 이유 중에 제가 모니터링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글쎄요. 결국 뭐 유통 쪽에서 이제 또 승부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2분기 이제 오더 다 받은 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근데 그 다음 넥스트가 감소하는 겁니다. 한국콜마나 다 마찬가지로. 왜냐면 ODM 업체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수주를 넣었다가 신제품 지금 최고 피크로 돌아가는 때야. 그 다음이 뭡니까? 신제품을 갖다 생산하고 나서 이제 공급을 해주면 그 유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고점이 형성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쪽 관련된 거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젠 유통으로 가겠다.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갖다 브랜드화 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유통하는 회사들이 관심을 받을 겁니다. 일단 정상적인 파형대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과거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5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뭐 직전 3, 4개월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일단은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들어오고 갭이 좀 떴잖아요. 그러면 여기 좀 수렴을 해줘야지. 아직 중간에 양봉도 한 번 안 들어왔죠. 자, 그래서 다음번 양봉 자리 여기 어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21 라인 여기가 어디 특히 221 라인 제가 하방 쪽으로 들어오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또 시나리오 준비해 놓고 거기에 부합되면 또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디테일하게 매수 시나리오 잡아가면 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를 우리 이 구간에서 한 게 많습니다. 한국콜마 여러분 한 달 정도 거래했었죠. 인그로드랩도 거래했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놓은 건 아니다라는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실리콘도 상승한 것만큼 우리는 수익을 다 만들어냈다라는 것들입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ABL 바이오 우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질문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서둘러서 공략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일단 이야기 드립니다. 트럼프가 일단 약가 인하 정책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이거 일단은 데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해서 했는데 아직 의약품 관련된 뭐가 남아 있어요. 관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나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거, 물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급등한 사유가 다른 사유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 종목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면 틀림은 없어요. 다 바이오 제약이 다 마찬가지 되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수출 많이 한 회사들 당연히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더불어서 같이 업종 테마가 같이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도 시그널은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중간에 이런 끼는 양봉을 여기서 왜 덤비냐고, 그죠?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덤비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적어도 뭐 여기 이 라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원래 제가 공략하고자 한 자리도 여기 이 자리 근처라고 처음에 과거에도 모니터링 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근처 어디라고 일단은 생각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이런 것들 다 중간에 낀 이 양봉들 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속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원봉 뜨고 시그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라고 했냐면 하방 정도는 어느 정도 잡아주는 내용들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추정해 보건데, 여기 이 정도 수준 어딘가에서 또 양봉 체크해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양봉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뭐 사람들이 더 던질 필요가 없겠구나. 또 여기가 또 어떻게 돼 매물대가 별로 없는 구간이면 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아니지만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정책, 특히 이제 외부적인 정책,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정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신컨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또 반도체가 좀 쳐주잖아요. 사우디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관심을 더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여기 일단은 호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월 같은 경우는 6월달 지금 새롭게 신규 폰이 일단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일단 5월 지금 중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파악이 되면 제가 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이렇게 속지 않자 말자. SK바이오팜도 여러분들 또 물어보셨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중에서 제가 좋은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세 종목이 좋은 건 맞아. 실적도 좋고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공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이 이 세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제가 때가 되면 셋 중에 하나 분명히 들어갈 거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성이 별로 담보되지 않아서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잘못하면 손가락 잘린다. 자, 오늘도 여러분 도움 되셨습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과 함께 브리핑 매일같이 들으시고 오늘도 개장 전 브리핑도 드렸고요. 수익도 아침에 2가지 정도를 수익 실현을 또 진행했습니다. 테크잉은 25% 이상이고요. LGD 현대인프라코어는 11% 이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익에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의견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정리를 좀 했고요. 추가 드리블은 셀프 서비스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이 시간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셔야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요, 또 기존에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들에 관련된 것들 다시 드리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